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약 1.09% 하락해서 216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달리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759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한때 2200포인트를 다시 터치하면서 심리적 고점으로 여겨졌던 22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2200포인트에 대한 심리적 고점 라인을 확인했던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개장과 동시에 기대감이 반영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잘 나온 실적만큼 시작가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3% 가까운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대를 했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어제 다시 신고가를 갱신했죠. 약 2% 가까운 큰 상승을 보이면서 143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 대표 기업인 팡 기업을 위주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코스피가 큰 하락을 보이고 삼성전자도 큰 하락을 보였죠.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지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업계에서는 매출이 51조로 예상을 했었고 영업이익은 약 6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소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다 보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조 8천억까지 예상을 했었고 몇몇 증권사에서는 7조로 넘어설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단 말이죠. 매출액은 52조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8.1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면 잘 나온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말 주식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을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사고를 반영하는 공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숫자로 표현하자면 1 더하기 1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숫자 2가 나와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 내에서는 정말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 외에 기대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개인들의 심리도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심리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꾸준히 제기되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었고,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갭상승으로 시작했고, 더 이상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이 시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지도 않았는데
왜 차익 매물이 나오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많은 주체들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셨다면 5만원을 기준으로 55,000원까지 약 10% 상승인데, 중소형주를 봤을 때는 10% 상승이 큰 수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 모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중소형주에서 100만원을 투자해서 10% 상승하는 것과 내가 삼성전자에서 10억을 투자해서 10% 상승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폭을 중소형주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체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 매물 실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 외에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죠. 1% 이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세가 좋지 않아서 더 하락을 부추겼던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현상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가, 혹은 시장에서 예상한 전망치와 부합하게 나왔다면 오늘 삼성전자의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주가 상승에 호재로 작용을 했겠죠. 그렇지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이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 장 초반에 갭 상승을 출발했죠. 그 부분과 지난 며칠간 비교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나쁘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상승할 때가 있죠. 이 경우에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면적인 경우만 놓고 볼 때는 상승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변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에 제가 예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에서 A라는 종목의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100억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 당일이 되니 영업 적자가 100억이 아니라 무려 150억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했다,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왜 상승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만들어 보자면 A라는 기업의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런 발표들이 있었고 앞으로 3분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아무리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는 상승하고,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는 하락한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면적인 내용으로 주식시장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주식시장에는 기대감과 심리들이 녹아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 맥락들을 살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저도 주식시장을 100% 확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 정도로 제기를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2분기의 실적은 더 이상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데이터로 가져와 봤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가져왔냐면 2017년도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스마트폰이 약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서 서버용 반도체 약 26%, 그리고 노트북과 데스크탑이 10% 미만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부진하다면 그 반도체의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분기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2분기에 비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0% 보이시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떨어진 수치이지만 2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2분기에 글로벌 서버 업체들이 단기간 구매를 늘렸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재고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돼서 시장 수요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출하량과 달리 서버용 반도체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소폭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상치이듯이 실제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3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조금 달랐다고 하네요.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서버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정말 서버용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드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3분기를 지켜보는 요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 오늘 하루의 현상만 놓고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항상 앞으로의 맥락과 전후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2분기의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3분기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스마트폰 출하량이 3분기에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서버용 반도체의 수요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이 실제로 3분기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전망치가 나오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이 정말 추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니까 내가 단기 투자를 하려고 접근했다면 삼성전자는 단기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종목에 가서 단기 투자하는 것이 훨씬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SK바이오판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약 2% 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떨어뜨렸다, 이런 비유를 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종목은 안정권에 접어들어요. 그런데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상장을 했기 때문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호수에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그 파동이 잔잔해질 때까지 굉장히 출렁임이 많죠.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에 베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칫하다가 물리게 된다면 1, 2% 손실이 아니라 10%, 20%, 많게는 30% 이상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차라리 이 종목이 너무 탐난다면 올 가을쯤에 상장될 빅히트라든지 카카오게임즈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절대 지금 시점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이후로 연속 상한가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손을 떠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6월달도 2200포인트를 간헐적으로 터치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도 2200포인트를 터치하고 나서 다시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차트를 근 2달치를 보게 되면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심리가 2200포인트를 고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비교적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으실 거라면 이렇게 지수가 2200포인트 근처까지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주가가 조금 내려간다면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종목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장기 투자하기에는 아직도 유효한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기 투자를 바라보실 때는 최소 6만원 이상까지는 생각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 보고 이런 점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던가, 이 부분은 좀 별로인 것 같아 하는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고려를 해보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내일부터는 다시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